조선산업은 비록 노동집약적이기도 하고 제조업이지만 국가기관산업이고 전략산업이다. 그래서 국가기관산업, 전략산업으로서 우리가 조선산업을 보고 장기적으로 우리는 육성하고 지원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골자고요. 기존의 이제 조선산업들 중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져가는 분야들이 있죠. 그런 가격이 저렴한 선박들은 이제는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원가 경쟁력이 워낙 차이가 나서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가야 됩니다. LNG선, 그리고 쇄빙선, 잠수함 이런 것들이 있죠. 고부가가치 선박들에 대한 기술력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아주 주도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특수 선박들, 고부가가치 선박들의 100% 국산화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지원들을 해나가겠다 하는 게 있고, 지금 미국은 독자적인 조선 제조업이 거의 상실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미국의 해군력은 세계 최강이라고 하지만 막상 선박을 수리하고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형편없는 거죠. 앞으로 그런 분야,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한미 조선업 협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과정에서 또 조선산업을 방위산업으로서 육성하겠다. 조선산업이라는 게 노동집약적이죠. 이 AI나 기계를 통해서 하는데 한계가 있고 다 일일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숙련 노동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이분들을 육성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인건비가 싸면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법안에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지원을 하면 뭐 어떤 정책적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함께 투자를 하되 정부가 요구할 건 요구한다. 국내 숙련 노동공들을 기업이 잘 유지하고 이들을 기술이 더 양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또 기자재 회사도 그동안에 그냥 부품 싼 거 그냥 갖다 쓰던 것에서 좀 벗어나서 소부장 같은 경우도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도 최대한 국산을 쓰고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경제 안보 측면을 고려를 많이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